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이용해서 보기 쉬운 표를 작성하기 위한 팁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지정하기가 힘들면 행과 열 사이에 있는 포인트를 누르면 모두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으로 글꼴을 설정해주고, 영어 부분에는 에리얼체를 설정하는 게 문서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맑은 고딕과 에리얼체가 문서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을 설정합니다. 글꼴을 조정하고 나서 행 높이를 보니까 글씨 크기에 비례해서 행 높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행의 높이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행의 높이를 확인해 보니까 16.5 픽셀입니다. 18픽셀로 키워 보겠습니다. 행마다 하나씩 잡아당겨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 머리글을 모두 지정한 다음 맨 아랫부분에서 18픽셀로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 머리글에 대고 직접 한 번에 키워 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를 클릭합니다. 아랫부분에 행 높이를 클릭해서 숫자 18픽셀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행 높이가 모두 18픽셀로 설정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눌러보면 18픽셀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 맨 위에 행과 맨 왼쪽에 있는 열을 하나씩 여백을 주겠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행을 하나 삽입해서 여유를 만들어 주고요. A열에 대고 클릭해서 삽입을 해서 A열 자체를 여백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유감이 생깁니다. 표 자체가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기본으로 합니다. 간혹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왼쪽 정렬을 기본으로 해주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숫자에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는 천자리 구분 표시는 꼭 해줘야 합니다. 한 번에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줍니다. 찍어줌으로써 오른쪽 여백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보기가 쉽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 글에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내용에 단위가 있는데요. 이 단위를 한 행에다가 몰아서 만들겠습니다. 시열을 하나 만든 다음 원이라고 하는 이 글들을 모두 입력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원에 들어갈 셀만 지정한 다음 엔터를 치면 원이 모두 복사가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너비를 좀 줄여준 다음 단위는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내용에 있는 가로치고 단위는 모두 지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꾸며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여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항목을 일반 항목과 소항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눈에 띄게끔 눈에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을 하나 삽입해서 만듭니다. B열을 왼쪽으로 끌어당겨서 글씨가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로 조정을 합니다. 매출 그 아래 단가는 소항목으로 구분해 줘야 하니까 들여쓰기, 판매수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단가와 맞춥니다. 그 다음에 비용 밑에 인건비라든가 직원수도 소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들여쓰기를 이용합니다. 인건비 밑에 직원수는 열을 하나 더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직원수는 들여쓰기를 2번 합니다. 인건비 밑에 소항목이니까 인당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들여쓰기 해서 합니다. 임대료는 한 번 정도 하면 되겠죠. 임대료는 비용에 속하는 것이니까 들여쓰기를 한 번만 해주고 이익은 놔두고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너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비가 너무 큰 경우는 줄여줍니다. 글씨보다 약간 크게 정도만 줄여주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계획 A, B, C, F, G, H 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정해서 한 번에 똑같은 크기로 조정을 해줍니다. 계획 A, B, C처럼 문자,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보다는 숫자와 동일한 오른쪽 정렬로 설정을 해주는 게 더 보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엑셀의 기본인 눈금선 때문에 내용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눈금선을 보이지 않게 지워 보겠습니다. 핵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보이지 않게 하려면 보기에서 눈금선에 체크를 지워주면 됩니다. 눈금선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만드는 것이죠. 내용을 지정합니다. 제목을 뺀 나머지 내용을 모두 지정한 다음에 홈에 가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해보면 이런 표는 좀 아니죠. 그래서 되돌린 다음에 맨 위의 선과 맨 아래 선만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굵은 선으로 맨 위, 맨 아래 선만 설정이 되었습니다. 좀 굵은 선으로 굵은 테두리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는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단추 눌러서 셀 서식에서 테두리 선의 종류를 굵은 테두리로 위아래 설정 확인해주면 굵은 테두리로 위아래만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좀 심플해 보이면서 그럴듯한 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표 형태가 거의 만들어지면 이 표 안에서 내용 중에서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어느 곳에 포인트를 줘야 할까요? 가장 큰 항목인 매출, 비용, 이익 이 세 가지 항목에 행이죠. 이 3행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배경 색깔을 넣는 것이죠. 색을 정한 다음에 가장 옅은 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새 항목을 지정한 다음 가장 옅은 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포인트를 더 강하게 주고 싶다면 글씨의 색을 진하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목도 포인트를 줍니다. 좀 진하게 제목을 포인트 넣어줬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게 하는 방법 중에는 소항목의 숫자를 다른 색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수학목 숫자를 지정한 다음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좀 연한 색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